안녕하세요. 새롭게 왔어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현입니다. 지난해였죠. 많은 이단들의 만행을 고발한 나는 신이다가 많은 시청자들의 반향을 일으키면서 특히 그중에 JMS의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들이 뉴스로도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네, 오늘 나오실 분은 JMS 성범죄에 이어서 돈, 부동산에 대해서 50개가 넘는 기사를 쓰신 분이십니다. 네, 오늘 이분이요. 요나와 같은 심정으로 네. JMS를 파헤치셨다고 합니다. 지구촌 교회 성도이자 투데이 코리아 기자 김시온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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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님이시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이돌 같은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네, 아니 굉장히 그 뭐랄까 연예계에서 그 활동하시는. 활동하시죠. 네. 기자 말고도 다른 활동 하시죠? 전공은 이제 현대무용을 전공했고요. 네. 좀 어릴 때부터 연기를 하고 지금도 이제 기자랑 병행해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네. 공연들 어쩐지. 하세요? 재작년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된 공연하고 네. 국립극장 공연 포함해서 한 7개 정도 직접 출연하거나 아니면 스텝으로 같이 네. 함께했고 작년엔 이 JMS 때문에 예. 네, 하나도 못했습니다. 오. 네. 그 JMS 성도들 때문에 아니요, 바빠서 취재가. 취재하고. 취재가 바빠서 정확히는 지금까지 63건의 단독 기사 보도했고 예. 오늘 제가 여러분이 이 방송 보시고 좀 찾아보실 것 같아서 네네. 종합 기사 3편을 작성하고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그럼 방송 이후에 또 찾아보면 그 기사가 또 있겠네요. 그렇죠? 네, 종합적으로 다뤄둔 거라 예. 수십여 개의 기사를 함축적으로 좀 다뤄놔서 네. 보시기에 좀 편하실 거예요. 사실은 건들기 쉽지 않았던 취재였을 텐데 어떻게 처음 이 JMS에 관심을 갖게 됐고 취재를 시작하셨어요? 당시 이제 언론사인 데스크라고 네네. 하죠. 제 위에 데스크가 예. 시온아 너가 그래도 기독교인이기도 하고 네. 취재하는 거 제가 이전엔 그린벨트 단독을 좀 줄단독으로 썼었는데 네네. 그거 보고 이제 취재도 잘 하니까 이거 한번 다뤄보면 어때? 드라이하게 다뤄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해서 피해 다니다가 아까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 이제 좀 크잖아요. 청년부 목사님께 그냥 형식상 네. 물어보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네. 목사님 회사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데 혹시 좀 아는 분 있으실까요? 근데 그때 연결된 게 조미든 목사님이셨어요. 예. 굉장히 오래 JMS와 싸워 오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저런 조언해 주시면서 네. 연락처를 하나 주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거의 키맨이었죠. 근데 그래요? 아무도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고 좀 알던 기자들이 암암리에 이렇게 컨택을 했는데 한 번도 언론 노출 안 되셨던 분이었고 예. 그래서 취재를 좀 본격적으로 하게 됐죠. 아니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은 지금 사실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관심 있게 기사를 다 찾아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네. 그 나는 시다를 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설프게 그냥 이렇게 보신 분들은 정확한 내막을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네. 일단 최근에 그 2인자로 알려졌던 네. 정조은이라는 여자가 맞아요. 네, 자표 교도소에 갔죠. 그렇죠. 예. 그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2인자인 거죠. JMS 안에는 예. 2인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예전까지 합치면은 되게 많겠지만 네. 크게 저는 2명을 2인자로 보는데요. 네네. 한쪽은 정명석 씨의 친동생 정범석 씨 네. 그리고 정조은 씨가 있는데 예. JMS 안에서는 성경에서도 이제 비유가 가끔 나오지만 예. 두 감람나무라고 불렀고 이 둘을 네. 정조은은 나의 영적 발판 정범석은 나의 육체적 발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두 사람에게 자기의 권한을 조금씩 나눠줬는데 네. JMS의 권한이 이 힘이 어디에서 오냐, 이 권력 구도는 어디에서 오는지를 파악하려면은 교주와의 면담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명석 씨도 신을 대리하는 그 처음에는 선지자 느낌이었다가 나중엔 나 자체가 신이다. 네. 성자 분체다. 아. 이게 예수님의 분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엔 그 신과 또 매개가 되는 사람이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근데 이 정조은이라는 사람이 정명석이 해외 도피하는 동안은 정범석이 조금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수감되고 나서는 면담을 하는 교도소에 이렇게 찾아가는 빈도수가 3대1 정도로 와요. 정조은 3, 정범석 1.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전국은 이제 정조은이 다 점령을 했고
정명석과 정범석의 고향이자 네. 그들의 어떻게 보면 성지라고 볼 수 있는 월명동만은 예. 네. 정범석이 유지를 하고 있었죠. 어.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은 그 2인자로 불리는 정조은이 예. 저랑 인터뷰를 진행했던 거고 어.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예, 예. 싶어요. 인터뷰를 직접 만나셨으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그것보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네네.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그 키맨이라고 불렀던 분이 그분이 이제 정조은 연락처를 3개 정도를 주신 거예요, 저한테. 네. 핸드폰이 여러 개인 것 같습니다, 기자님. 예. 연락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기대는 안 했어요. 정조은 연락처 받고. 예. 처음에 이제 연락 처음 받았으니까 뭐에 대해 물어볼까? 넷플릭스에서 제이 언니라고 지목을 당했으니까 네네. 당연히 성적인 걸 물어봐야 될까?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렸을 때 이제 교회에서 이단 사이비에 대해 교육을 해주시잖아요. 네네. 사이비 하면 근데 돈이 더 크지 않나? 왜 성 얘기만 나오지? 예. 근데 좀 찾아보니까 이미 안에서 그 2인자에 대한 금전적인 이슈가 조금씩 있어요. 일어났더라고요. 예, 내부에서. 근데 아무도 이걸 조명하지 않았던 건데 네. 제가 보기에는 정조은은 이거 건드리면 조금 그나마 반응하지 않을까? 해서 한 10개 정도 부동산 리스트 비롯해서 돈 관련된 걸 막 적었어요, 시리즈를. 뭐예요? 돈 관련이 그러니까 정조은이 쉽게 해서 네. 그 신도들 네. 헌금한 돈을 가지고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동산이 것도 많아요? 있는데 사치품도 되게 심했고요. 네. 이제 흔히 드림카라고 할 만한 네. 3억짜리 차들 이런 게 막 슈퍼카. 네, 스포카가 본인 소유로. 네. 근데 본인 소유였는지는 몰랐겠지만 나중에 판결문에 그게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신도들이 저 정도로 생활을 하려면 몇십억으로 부족하지 않을까. 아. 명품이 막 시계 하나에 1억이 넘는 걸 차고 다녔어요. 예. 정조은 씨의 그 소득 수준을 봤을 때는 네. 교회 하나당 300만 원씩 해서 급여로. 세 곳을 네. 세 곳을 이분이 좀 담당을 해서 90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해요. 음. 근데 이분 명의로 된 부동산이 제가 추적한 것만 한 2, 3년 동안 사들인 게 30억이 넘어요. 근데 이분 차로 추정이 되는 차들이 차값 다 합치면 또 10억 좀 안 되고 예. 장신구들 명품들만 또 합산을 해봐도 몇십억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사는 집은 또 따로 있는 걸로 알아요. 거기 주거하고 있지도 않아. 예. 그래서 이것 좀 냄새가 난다. 음. 근데 명의를 또 본인 명의가 아니라 아니겠지. 본인 친동생 명의. 예. 근데 그 친동생은 당시에 그 수익이 부동산을 살 때 수익이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사람들이 저 사람 좀 의심되는데 예. 그래서 그 안에서 불거졌던 이슈들을 제가 모아서 던진 거죠. 네. 근데 정조은 당연히 답장 안 하겠지 싶어서 그 가족들 연락처까지 다 캐 물어서 정조은 씨 본명이 김지선이에요. 김지선? 정조은은 정명석의 준 이름이고 아, 그래서 정씨로 줬구나. 그렇구나. 김지선 씨 어머니랑 네. 친동생이랑 네. 같이 그 사람도 목사라고 하고 다니니까 오. 그 부교역자들한테 다 뿌렸어요. 네. 아, 하나는 오겠지. 그랬더니 헐레벌떡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럼 먼저 연락 와가지고 저 이거에 대해 다 해명할 수 있다. 예.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만나자. 어.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기대도 안 했고 혼자 가려면 그렇죠. 뭔 사이비 종교 한 복판에 만나자고 한 위치가 네. 본인이 사역하던 분당의 주님의 힌돌교회라고 있는데 주님 무슨 교회? 주님의 힌돌교회. 힌돌교회. 그 힌돌에도 또 의미가 있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예. 제 기사를 보시면 좀 네. 네네네. 나올 거예요. 예. 주님의 힌돌교회로 오라고 예. 초청을 하시더라고요. 예.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 무섭지. 사이비 종교에다가 예. 막 그리고 그 알 보면은 황량 납치 사건부터 예, 해서 맞아. 그 김 교수님 어머님 맞아요, 테러당하고 맞아요. 너무 무서운데 동시에 이거 다시 안 올 기회 같긴 한데 예. 오. 약간 호기심 반. 그래서 그때까지도 긴가민가하게 찾아갔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찾아갔을 때도 굉장히 무서웠던 게 예. 지하로 부르는 거예요. 지하로. 아, 너무 무섭다. 지하 1층으로 오면 네. 그때 당시가 제가 만난 게 3월 20일인데 예. 3월 12일에 정조은 씨가 정명석의 성범죄를 일부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맞아요. 했어요. 했어요. 예. 3.12 선언이라고 이 안에서는 하는데 어. 그 이유라 그 거의 공성전을 펼치듯이 교인들은 항의하고 아. 정조은 씨 파는 이제 그 안에서 문 잠가놓고 버티고 있던 상황이라 네. 지하로 들어오라 그런 거였어요. 아. 지하 1층을 갔는데 떡대가 좀 좋은 분 네. 남성분 한 분이 저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예, 매서한 예. 편인데 네. 따라오라고. 네. 혼자 가신 거잖아요. 몇 명 일행이 더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지. 너무 무섭기도 그렇죠. 하고. 무슨 생기면 네. 쥐도새도 모르게. 그리고 부모님이 너무 걱정하시고 주변에서 걱정하니까 나 몇 시까지 연락 안 되면 신고 좀 해달라. 진지하게. 목숨 걸고 취재하신 거네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차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못 먹지. 신기하게 아무도 안 먹어. 아무도 안 먹지. 나 이렇게 눈치만 이렇게 살피고 입에 대기만 하고 냄새만 좀 맡아보고 아, 우리가 방송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이게 영어를 먹으면 안 또- 되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먹어도 되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또 그분이 첫 만남부터 지각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한 20분 있다가 들어오시는데 정주원이? 네. 성인 남성보다 웬만한 남성보다 키가 클 거예요. 키 엄청 크더라고요. 진짜? 키 엄청 그래요. 엄청 커요. 이제 구성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정주원 씨 가운데 있고 이제 제가 돈 관련된 걸 자꾸 물어보니까 네. 그 교회 재정 담당하는 장로 한 명, 예. 그리고 부교육자 한 명, 이렇게 세 명이랑 이제 이야기가 시작됐죠.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은 개인적으로 유명한 것이 없다. 뭐 이런 걸 네, 그렇죠. 인터뷰 응하는 거죠. 네. 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기했던 것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정주원 씨가 정범석 씨랑 사이가 안 좋아요. 어. 서로 2인자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경쟁 관계니까. 또 무력이 많아요, 둘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서로 대립하고 있던 상황에서 저도 이제 좀 주워 들었으니까 예. 당시에는 그렇게 전문적으로 취재하지 못했으니까 네. 기간이 짧아서 주워 들은 바로는 사이가 안 좋네. 그럼 정종훈 씨한테 저는 그랬거든요. 정범석 씨 관련된 자료를 달라. 그럼 내가 그거 위주로 좀 다뤄보겠다. 예. 물론 당신 거 안 다루겠다라는 말을 절대 안 했고 예. 먼저 이거 다루고 다뤄야지. 근데 그분이 느끼기에는 이거 주면은 나 안 다루려나?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받기로 약속을 하고 기다렸는데 좀 일이 많이 꼬여가지고 정종훈 씨가 두 번째 만남을 저한테 제의를 해요. 네. 근데 그때 돈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텔에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오. 예. 호텔? 왜 호텔로 부르지? 예. 그래서 돈을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날 좀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만나진 않았고 그때 당시에도 저 혼자 간 건 아니고 이제 왜냐면 대동하고. 돈 이야기 나오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오해받을 수 있죠. 그래서 동행을 했는데 결국 만나진 못했고 이제 정범석 씨에 대한 자료는 얻지 못했지만 정종훈 씨가 더 이상 가진 자료가 없다는 걸 저는 아니까 다루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종훈 씨 반대파에서 또 또 소스를 제보를 주는 거예요. 예. 정종훈 씨 쪽에서는 방어해야 되니까 저한테 또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서로 막 경쟁 붙는 와중에 예. 전 200명을 만나고 다녀버리니까 예. 사실 자료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200명 만나는 사람들은 보통 중간에서 아래쪽 조금 고급 정보는 열람이 어려운 분들이 예. 이 시스템이나 좀 사소한 문제들을 모아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주셨던 거고 네. 그 서로 공격하려고 하는 그 수뇌부들끼리 고급 소스를 많이 제공해줬던 거기가 약간 거죠. 리더십들이군요. 그렇죠. 얘를 몰아내야 정명석 씨 다시 감옥 갈 건 기정사실인데 예. 그 다음에 누가 권력을 그렇지, 차지하냐니까 그렇지. 되게 그렇죠, 그렇죠. 부추기기도 많이 부추겼고 피싸움 나는 거죠. 저쪽에서 저렇다던데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라는 거를 명목으로 계속 물어보죠. 주훈 씨가 이렇게 말하던데 진짜예요? 그렇지, 그렇지. 이거 반론권 때문에 이러면 제가 그게 아니라 그렇지. 그 주영훈 씨가 사실 이러면서 그렇죠, 그렇죠, 저한테 또 그렇죠. 주면은 되게 재밌기도 했죠. 근데 아까 본인이 스스로 요나와 같다고 네. 기도했다고 하셨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정조훈 만나고 나서도 약간 신난 감정도 있었지만 예.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예.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도 있지만 전 어쨌든 이 예술 쪽을 하니까 예. 제가 뭔가 처음 대중에게 얼굴이 알려지게 된다면 예. 제가 하는 분야에서 알리고 싶었거든요. 네네. 그 기자 중에서도 이런 특수한 취재를 한 사람이면 이미지가 고착화되어 버리잖아요. 네네. 그게 너무 싫어서 사실 하나님한테 되게 따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네, 저 경력도 얼마 안 됐고 예. 그때 당시가 1년 차예요. 예. 완전 주니어고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왜 저한테 이 사람을 붙이셨고 저보다 더 취재 잘하고 더 큰 매체에 더 힘 있는 언론사를 통해서 예. 하셔도 되는 건데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시냐. 그리고 두 번째로 들었던 생각이 이게 적어도 내 일 방해만 안 하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막 원망하고 따지듯이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저도 취재를 하다 보면 또 기왕 시작한 거 되게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3명씩, 4명씩
탈퇴자를 이제까지 만난 게 한 200명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회사에서도 많이 배려를 해주신 거죠, 그만큼. 근무 시간 외에도 이제 저도 그렇죠. 시간을 할애해서. 근데 그러면서 제 마음이 변했어요. 그 사람들의 이 정말 적나라한 아픔과 슬픔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을 듣고 나니까 예. 되게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이분들께 얼굴 볼 때마다 그분들한테 되게 민망하고 미안해서 아 내가 되게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었고 되게 책임감 없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거구나. 네. 저는 도망 다녔고 예. 아 저 니네 왜 안 갈 거예요? 예. 저 뭐 책임져 주실 거예요? 왜 저한테 이런 거 하라 그러세요? 근데 정조원 만나는 순간부터 이미 물고기 뱃속이었고 그때는 그 다음에 배 터진 곳이 그 탈퇴자들을 제가 한 명씩 만나는 그 현장이었던 거죠. 네네. 만나고 나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 하겠네. 예. 해야지. 근데 어느 순간 그게 기쁨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예. 정말 감사한 마음도 많이 들고 그렇죠. 네. 그 탈퇴하신 분들, 만나신 분들 많은 분들이 네. 그곳에서 막 착취도 많이 당하고 네. 그렇죠. 그런 하여튼 피해자분들이 많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JMS 하면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우리의 시선이에요. 우리의 시선. 우리의 시선. 우리 JMS 하면 못 떠올리세요? 솔직히. 성문제죠. 성문제. 어. 근데 그 중에 99%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정말 정결하게 산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보다 더 정결하게 살았어요. 아, 거기 신도들. 네, 라면 한때는 지금은 아니에요. 예. 한때는 라면도 안 먹고 커피도 안 마시고 콜라도 안 먹고 탄산 안 먹고 면 요리 안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냉수 목욕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어느 정도였냐면 청소년들이 이제 혼자 자유행위를 하잖아요. 네. 그거를 천주교 고해성사처럼 네. 털어놔야 돼요.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려고 목회자에게 털어놨는데 내가 탈퇴하고 내가 교회를 안 나오면 그걸로 협박하는 거예요? 악평이라고 하는데 여론을 김시온 쟤 야동도 많이 보고 막 이러던 애야. 여자친구 만나고 거긴 연애도 금지예요. 결혼하기 전까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 인식에 우리 인식 속에는 되게 문란하고 음란한 약간 종교. 근데 그 중에 99%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정말 정결하게 정말 게임도 안 하고 먹는 거 조절해가며 신앙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인데 예. 그게 전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JMS에 관련된 그 보도가 나오면 저희 주변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아니 왜 그런 말에 저런 할아버지가 하는 말투를 들어보면 네. 사실 이분이 굉장히 고학력자가 아니라는 것이 이게 말투에서 흘러나오잖아요. 근데 네. 저분이 얘기한 어떤 교리에 네. 마음에 와닿았길래 저렇게 JMS 빠지는가 이런 얘기들을 사실 많이 물어보거든요. 일단 되게 JMS 교리가 예. 이 여러 곳에서 다뤄졌지만 네네. 프랜차이즈죠 사실. 예. 통일교회. 예. 피가름 교리를 똑같이 가지고 오는데 네. 저는 이단 사이비 문제를 볼 때 교리는 차치해야 된다고 봐요. 네.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스태프분들 다 합치면은 한 20분 계시는 것 네. 같아요. 근데 곱하기 한 10만에서 200명. 예. 200명이 200명이 갑자기 다 같은 곳을 가리키면서 예. 저기 UFO 떠 있다 예. 하면은 내 눈에 안 보이면 내가 이상한가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군중심리 때문에. 아, 그렇죠. 이상하다? 왜 내 눈엔 안 보이지? 내 깨달음이 없는 건가? 예. 근데 JMS뿐만 아니라 많은 사이비들이 전도를 할 때 팀전도 이런 걸 하잖아요. 예. 예. 결국엔 3-4명이 정신 못 차리게 이렇게 가지고 가기 때문에 네. 깨닫기 어렵고 또 한 가지 문제로는 뭐가 있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반성을 해야 돼요. 우리보다 전도를 더 열심히 해요. 신천지만 그래요, 봐도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 모든 이단이 전도를 참 잘해요. 열심히 해 진짜. 그렇죠. 예. 그러니까 JMS는 근데 특화가 되어 있던 게 예. 정명석 씨가 이제 뭐 키 큰 여자 좋아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예. 실제로 피해자를 보면 큰 분들이 많긴 한데 모델이랑 취업을 좀 전문적으로 육성을 했어요. 네, 이거 그래서 봤습니다. 거기서도 나오죠. 아랫지방에서는 엔터테인먼트인 척하고 명함을 주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그 친구들이 연예인 되는 줄 알고. 그렇죠. 또는 모델이나 치어를 하기 위해 가는 경우도 있고
이건 이제 좀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데 네. 제보에 따르면 그 스타라고 하는 제가 말하는 예, 예. 분들이 스타라는 맞아요. 조직으로 묶이는데 스타 교회가 전국에 3개가 있었는데 예. 수도권 쪽은 망했고 예. 아래쪽에 모 지방에 2곳이 있었는데 네. 미성년자들 포함해서 홀복이라고 하죠. 그 유흥업소에서 홀복, 예, 예. 여성분들이 그걸 입히고 예배가? 예배를 드렸대요. 다 같이. 아, 여성들이. 근데 어떻게 몰아갔냐면 네. 그냥 입으라 그러면 안 입을 거 아니에요. 예. 처음엔 치어리딩복. 예. 야, 너 이거 할 거라며. 이거 입어야지 그러면. 그러면서 점점 수위가 높아졌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이건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데 우리보다 더 열심히 더 계획적으로 전도를 했고 네. 막상 그 무리 안에 들어가는 순간 군중 심리에 휩싸려 버리는 거죠. 근데 그 교리 중에 무슨 황금선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아. 그 황금선은 뭐예요 거기서? 그 우리가 예.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예. 레벨이라는 게 막 있고 좀 그렇죠. 눈으로 보이는 성과가 있잖아요. 네. 성취감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구원이라는 게 예. 얼마나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되게 허황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되게 멀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JMS는 계급을 아예 만들어버려요. 아. 구원도 뭐 100선, 200선, 300선이 있고 황금선 구원이 약간 으뜸이다. 다단계랑 비슷하네. 그렇죠. 예. 단계. 몇 명 데려오면 넌 예. 뭐. 근데 거기에도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서 또 조금 차별이 있기도 하고 한데 뭐에 따라서?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조금씩 차별이 있어요. 아, 그럼 전도할 때부터. 아, 그래요. 네. 전도할 때 그 전도 공적이라 그래서 예. 이것도 진짜 게임처럼 포인트 쌓듯이 예. 점수를 주는데 기혼인 사람들은 점수가 되게 낮고 10대, 20대 아이들 높고 그 중에 아까 키 큰 여자 높고. 되게 미인이라고 미인은 부를 높고. 만한 출중한 사람들도 높고. 그럼 거기서 약간 신기한 기준이다. 점수 낮으면 약간 서로 좀 그럴 거 그러게요. 서운할 것 같은데. 실제로 제보자 중에 그래서 제보하신 사람도 분들이 있어요. 아. 나는 장년부라고 있어요. 네. 장년부가 가정국 아래예요. 가정국은 뭐냐? 네. JMS 안에서 결혼한 사람. 쉽게 아하. 갈게요. 아, 예. 근데 그게 기수가 또 있어요. 1부터 3까지 선배 가정국, 나머지 일반 가정국. 그 아래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불가촉 천민처럼 장년부가 있어요. 예. 진짜 웬만큼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거나 뭐 재력이 있는 게 아니면 영향력 있지 않으면 예. 가정국들이랑 못 비벼요. 안에서. 이야. 와, 그 안에도 대놓고 차별이 있구나. 차별하는데? 너무 차별하네. 2세들은 더 서러워요. 어떡해. 아. 거기에서 태어났어도 장년부 2세는 원죄가 있다고 그래요. 2세라는 말도 못 쓰게 했어요, 한동안. 네가 왜 2세야? 그건 뭐야? 넌 그냥 신도지. 네가 왜 2세야? 2세는 가정국 안에서 진짜 그 JMS 교리를 통해서 태어난 탄생. 아이만 2세야. 2세는 원죄가 없어. 너는 원죄가 있어. 이렇게 차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JMS나 신천지나 이런 곳들 가보면은 취재를 하다 보면은 되게 그 구름 위에 걸어 다닐 수 있게 막 띄워줘요. 포교를 할 때.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 안에서도 그 선민의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난 가정국인데. 지금도 탈퇴율이 제일 낮은 그 예. 뭐라 그럴까? 계급이? 네, 계급이 예. 가정국이죠, 당연히. 거기서 만나서 결혼해서 거기서 아이 낳고 가정을 꾸려서 근데 결혼할 때도 소름 돋는 게 예.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능력 있는 좀 돈벌이가 되는 네. 사람하고 신앙심 좋은 사람하고 묶어버리게 돼요. 그럼 못 나가니까. 그리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는구나. 그렇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예. 가정국들은 헌금을 낼 때도 예. 그 건축 헌금 예를 들어 예. 예. 교회를 인수한다 그러면 암묵적으로 정해진 그게 또 있고 오. 우리가 가정국인데 그래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아까 그 얘기했던 네. 월명수라고 또 있어요. 네. 그 월명수는 뭔가요? 월명수가 거기서 이제 나온 단어들이 월명수 아까 네. 하다 말했는데 황금선 네. 이게 정확히 뭐예요 이게? 황금성은 이제 구원의 등급에 있어서 그래서 제일 높은 거. 예, 그리고 월명수는 말 그대로 월명동에서 나오는 약수터 물 같은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 얘기하면 얘네래 예. 이 얘네. 예. 현엠이라고 해요. 예. 네. 그 현재 JMS 안에 계신 분들 뭐라고 한다고요? 현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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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탈엠은 탈퇴한 현엠. 분들을 말해요.
혈엠들이 이것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분노 표출을 많이 했어요. 네. 제가 제보 받으려고 이제 창구를 열어두니까 네. 뭐 죽이니 살리니부터 해서 위협을 많이 했는데 뭐였냐면 이제 월명수에 대해서 정명석이 이건 약수다. 기적의 약수여서 먹으면 병이 낫는다. 바르면 피부병이 낫는다. 네. 마시면은 이제 불치병이 낫는다. 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했는데 너무 웃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부터 했냐면 이거 마셔도 되는 물인지부터 취재를 시작했어요. 그렇지. 그렇죠. 그 허경영 쪽도 우유 팔아가지고 우유 드시고 한번 돌아가셨잖아요. 불러요. 어떡해. 네, 불러요. 네.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도청에다가 이거 물관리 정책과인데 허가 난 물이냐? 네. 네. 마셔도 되냐? 네. 허가가 안 났대요. 네. 등록이 안 돼 있대요. 그럼 등록도 안 된 걸 왜 파냐? 판매에 대한 걸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네. 그래서 얼마나 팔렸는지 봐야 되잖아요. 네. 이 제기할 거면. 지네가 되게 자랑스럽게 기적의 약수라는 그 잡지에다가 2019년 1년도 안 돼요. 판매를 한 3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12월까지 팔린 게 8만 통이 넘는데요. 근데 한 통당 10,000원이에요. 그러면은 한 8억 통이 정도. 얼마나 양이 뭐 2리터. 2리터밖에 안 되는데. 네. 그 통값하고 배송비라고 이야기를 해서 또 추적을 해봤어요. 네. 통값 하나에 한 400원 잡으면 되고요. 네, 그렇지. 배송비는 말이 안 되는 게 교회로 보내줘요. 집으로가 아니라. 찾아가야 되는구나. 네, 용달식으로 한 번에 보내는 거니까 다 해도 얘는 물장사로 이래서 이제 봉이 김선달이 물장사를 했구나. 물장사가 최고구나. 순이익이 한 80% 정도 남겠다 싶었는데 그 판매가 4년 동안 이루어져요. 네. 그럼 못해도 32억. 근데 해외엔 더 비싸요. 캐나다 같은 데도 보냈는데 거기 막 4만 원, 5만 원이래요. 그렇겠지. 그러면은 물류비가 이제 있으니까. 32억이에요. 그래서 원래 제 플랜은 뭐였냐면은 지금 JMS에 대해서 돈 이야기가 잘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이거를 고발을 제가 먼저 하고 네. 이걸로 결국에는 정명석 씨하고 양승남이라고 변호사인데 네. JMS 교단 대표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오랜 네. 시간. 네. 이 사람이 단 한 번도 압수수색조차 이번에 피해갔어요. 변호사라는 직업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변호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스까지 넘어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피해간 것 같아요. 이건 제 추정인데. 네. 근데 너무 좀 통쾌했던 게 그 사람을 유일하게 제가 기소까지 시켜버린 거예요. 그 다음 플랜이 원래 탈세 신고였어요. 네, 고소 네, 고발한 내용을 토대로. 그렇지. 근데 여기서 살짝 꼬인 게 지금 네. 제가 도청 쪽에 이야기를 하고 도청 쪽에서 경찰서로 넘겨서 검찰로 넘어간 거라 제가 직접 고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못 본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 통장 내역 뜯어가지고 바로 탈세 신고를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좀 꼬이긴 했는데 좀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네. 그 어떻게 보면 돈으로도 그 몸담은 분들이 막 착취가 또 막 일어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뭐 헌금할 때도 네. 뭐 대출 받아서 헌금한 분들도 있을 거고 빚도 있을 거고. 빚도 있을 진짜요? 거고. 제가 이거는 되게 해드릴 말이 많은데 네네. 세 가지 말할게요. 예. 좀 추려서 첫 번째 노동력 착취 이야기할 거고요. 네. 두 번째 이 교회 인수하는 과정 네. 그리고 해외 성도들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 첫 번째 노동력 착취는 뭐냐면 월명동이라는 곳에 가보면 저도 들어가진 못했어요. 네네. 출입 제한당하니까 정말 조경을 정말 잘 해놨어요. 그리고 막 수십 톤 되는 돌을 세로로 세워놔요. 와. 근데 이게 전문가의 손길이 다 한 게 아니에요. 아, 일반 신도들이 다. 네. 아, 헬멧도 직접. 안 쓰고 어떡해. 전문가도 없. 그래서 그 포크레인 작업해 주는 사람이 네. 이거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사람 네. 죽을 수도 있다. 네. 하지 마라. 근데 근데 그게 기적이라면서 4번, 5번 넘어진 게 자랑이라는 듯이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웠다. 이 자랑하듯이 간증을 이렇게 해요. 어머. 내 옆으로 승용차 몇 배가 되는 돌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다. 애초에 그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죠. 미친 짓이죠, 그거는. 거기서는 만약에 죽었어도 순교라고 했을 거예요. 또. 아, 그렇죠, 그렇죠. 정말 안타까운 이게 일이네. 특정될 수 있어 말은 안 하겠지만 네. 실제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있겠죠. 그랬겠지. 있겠죠. 사고가 왜 있었겠죠. 없겠어? 사고가 아, 많은 사고가 있었겠죠. 그럼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 이 대학생들이 그 조경 그렇게 끝내주게 해놨으면 관리해야 되잖아요. 예. 가지치기 하고 잡지 뽑고 직접 신도들이 다 하고. 봉사하죠. 그게 그리고- 노동력 착취. 그 빚, 그러니까 보증 서서 막 빚도 당기고 헌금 바치고 그러겠네요. 그 2번, 3번에서 이제 2번이 예. 제가 네. 좀 전에 말씀해주신 건축 헌금인데 어.
제가 이 취재를 하면서 진짜 소름이 돋았던 게 예. 부동산 취득 방식이 있어요. 네. 제가 정종훈 씨 만났을 때 그 옆에 있던 재정위원 장로가 교단마다 부동산 취득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라는 말을 하는데 네. 그분도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반화하지 않아요. 다 그렇진 않아요. 예. 근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우리 넷이 예를 들어 JMS 신도예요. 네. 근데 교회가 좀 멀어요. 네. 이쪽에 좀 개척을 하고 싶어. 예. 그러면은 당연히 분교면은 예. JMS 교단에서 빚을 지고 계약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철저하게 독립교회로 세워요. 네. 그 과정에서 목회자가 빚을 지는 게 아니라 우리 중에 신용 제일 좋은 사람이 네가 대출을 대출 받아요. 네. 근데 건물 사는데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예. 보증을 서요. 빚보증을. 아.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은 돈 많은 장로나 네. 그 신도가 돈 없는 사람들한테 빌려줘요, 돈을. 그럼 이 사람은 탈퇴하고도 그 빚을 갚아야 돼요. 채무 관계가 근데 형성돼요. 개인 대 개인이니까. 그렇지. 이런 방식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법인단체로 보는 임의단체를 형성을 해요. 몇백 명이 모여서 네. 그 명의로 대출을 받죠. 아. 근데 이게 다 문제가 있는 게 이 철저하게 분교가 아닌 독립교회로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JMS랑 연관이 없어야 되는데 11조도 내고요. 그리고 JMS 신도분들 중에 자발적으로 이 빚을 누가 빨리 갚고 우리 주님께 바쳐드리는지가 하나의 아까 말한 그런 구원의 척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바치는 거예요. 명의가 분명히 개인 명의였는데 이것도 제가 기사에 그 등본하고 몇 개를 떼놨는데 네. 개인 명의에서 기독교 복음 선교회 명의로 바뀌어 있어요. 이름은 참 좋아요. JMS 예. 기독교 복음 선교회 예. 그럴 듯한데 그런 걸 보고 참 마음이 아팠고 마지막이 뭐냐면 최근에 작년이었나 잘 생각은 나지 않는데 서울에서 몇만 명이 모여서 한 2만 명 추산이 돼요. 본인들은 20만 명이라고 주장하는데 경찰 추산 2만 명 정도예요. 네. 그 신도들이 집회를 했어요. 예. 근데 그 안에서 우리 선생님이 억울하다에서 끝난 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했는데 그 현장에 수천 명이 외국인이었어요. 일본과 대만. 네. 일본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JTBC 쪽에서 보도했던 것 중에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예. JMS 안에 예. 뭐 교수나 좀 사회 각계의 어느 정도 저명 인사들. 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실체가 있진 않아요. 예. 근데 일본엔 더 체계적으로 호암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예. 여기는 이제 언론에서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부분인데 돈 있는 사람들 경제인 연합회라고 부를 정도로 돈 있는 사람들이 뭉쳐져 있고 거기에서 한국으로 매달 돈을 보낸 정황도 포착을 한 바 있는데 일본이랑 대만에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최근에 제가 보도한 건데 대만의 한 대학생이 교수가 너무 수상한 거야. 자꾸 뭔가 이상한 종교에 대해 말하는 것 같아. 알고 보니까 JMS 신도였던 교수가 학생들을 상대로 이렇게 포교 활동을 했고 그거에 대해 익명 사이트에다 이 학생이 고발글을 작성해요. 고소당했어요. 그 학생이요? 네. 우리 지금 한국 정서만 되더라도 예. 이해가 안 돼요. JMS? 네. JMS 잘못한 거잖아. 네. 라는 게 형성이 될 수 있는데 예. 대만은 옛날에 그 대만 총통하고 예.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이죠. 예. 정명석이 같이 사진도 찍고 국교화하겠다고 추진도 했던 적이 있어요. 과거에. 그만큼 우리가 통일교가 이렇게 커졌던 이유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JMS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돈 얘기를 제가 이거랑 엮어서 했냐면 예. 일본인 대학생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통해서 예. 탈퇴하지 않은 척하는 탈퇴자가 이제 인터뷰를 받아서 준 건데 자기 이번 학기 등록금 대신 비행기 타고 여기 날아온 거예요. 이틀 시위하려고. 학기를 포기해가면서. 진짜 진심이시네.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 건축 헌금한다고 했을 때 돈이 잘 모이는 걸 보고 월명동 건축을 먼저 해보고 거기에서 맛을 들였는지 이제 교회를 사들인다고 건축 헌금을 많이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비상금 대출이나
뭐 신용대출 받은 대학생들도 많고요. 어떡해. 되게 직장 생활도 안 하는데 몇백만 원씩 대출을 이렇게 받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지금 나는 신이다도 공개가 되고 뭐 네. 그것이 알것이다 보도를 통해서 지금 숨어 있던 JMS의 그런 성적인 비위들 또 뭐 금전적인 비위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네, 거기 있는 성도들 신도들 네, 아까 현 M은 네. 봤을 텐데 뭐 안 본 사람들도 있겠죠. 뭐 안 믿겠다고 안 배운 사람도 있겠으나 본 사람들이 있다면 네. 어떻게 거기에 머물러 있을까? 당장 뛰쳐나가고 싶을 텐데 왜 있을까? 이런 것들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두 가지예요. 네, 종교적인 이유도 있지만 네네. 종교적인 이유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믿고 것처럼 있으니까. 네. 아니면 그 정말 제대로 믿는 것보다 예. 많은 탈퇴자들이 그 마지막에 고민하는 게 0.01%라도 예. 예수의 분체일 확률이 있다면 아이고, 진짜라면 어떡할 거냐? 아이고, 만약에 만약에. 탈퇴하고 5년, 10년 돼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있어요? 아이고. 만약에라도 네. 진짜 1% 아니 0.0001%라도 진짜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세뇌를 당했어. 얼마나 그래 이게. 근데 약간 그런 거예요. 세뇌 플러스 그 우리가 사후세계에 사실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네. 영원이라는 그 시간이. 네. 그 영원의 시간을 내가 이렇게 배신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게 1번이고 예. 1번은 근데 사실 이성적이진 않죠. 2번은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예, 예. 네. 제가 이것 때문에 무작정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잘못 끄집어내면 걔는 영혼의 총을 맞는다고 표현하는데 저는 마음의 총 맞는다 그래요. 예. 극단적인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뭐냐면 단순히 종교가 아니에요. 네.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해지는데 예. 제가 예를 들어 신도예요. 네. 우리가 다 신도예요. 예. 제가 빵집을 해요. 그러면 주 고객이 누구겠어요? 다 신도들이겠죠. 내 이웃이 신도잖아요. 네. 네. 친구고 네. 가족들도 같이 하고 모든 있고. 커뮤니티가 그 안에 다 있구나. 네. 삶 자체네. 아. 그리고 이 사람들 그렇게 정결하게 사느라 네. 일반인들하고 얼마나 만나지도 않았지. 벽을 세웠겠어요. 그렇죠. 이거를 그만두는 순간부터 종교가 아니라 나의 생계, 그러네. 나의 인간관계, 그러네. 모든 게 다 모두가 똑같이 말하는 게 내 인생을 부정당하기 싫어요. 너무 내 마음이 인생을 아프다. 부정당하기 싫어요. 그게 참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너 나와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 사회가 우리 기독교가 품어줄 받아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네. 그러네요. 나와도 괜찮아요. 나와도 살만하고 따뜻해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거기가 유일한 그들만의 둥지인 거예요. 그냥 세상이네요. 그렇죠. 자기들만의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거길 나간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자기들의 세상과 자기 본인들의 신이 사라진다고 부정하는 단계까지 얼마나 예예예. 우리 보고 예를 들어 하나님 부인하라고 해봐요. 예예예 그런 거네요. 얼마나 그 이별 연인이랑 이별해도 슬프고 예. 가족이랑 부모님 떠나보내는 그렇죠, 것도 그렇죠. 슬픈데 그거보다 더 슬픈 아. 거잖아요. 다 섞여 있으니까. 그리고 가족 중에 한 명만 나가면 또 어떡해. 그렇지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거는 되게 종교적이고 감성적인 영역으로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 안 나와? 바보 아니야? 쟤네 바보 같은데? 알면서도 저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책임져 줄 거예요? 나와라고 해서 그렇지. 나오면 책임질 거예요? 직업 구해주고? 그렇지. 안 그럴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예. 그런 말 많이 하세요. 목회자들 진짜 몰라요? 예, 모르는 저도 사람들도 그게 많아요. 궁금했어요. 예? 모르는 그분들도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먹고 살려고 그냥 그런 척하는 건지 정말 궁금했어요. 믿는 것까진 모르겠고 예. 먹고 살려고 그런 척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아예 못하고 있는 건지에 예.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네. 여성 지도자 모임이라고 하는 월성이라고 네. 하는 네. 그 조직들이 있어요. 예. 거의 목사급인데 미혼 목사예요. 보통 여성. 그분들은 알 확률이 높아요. 근데 지금 한 40, 50대 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50대가 특히 많을 거예요. 예. 그분들 당장 나와서 뭐 해 먹고 살겠어요. 인정하는 순간 나와야죠. 예. 목회를 못하니까. 네. 예. 50대 여성이 아무런 경력이 없고 아무런 자격증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으면 생계 유지가 될까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굉장히. 이게 저는 그러네요.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기독교에서 생각보다 너무
이단 사이비 문제에 대해 단면을 보는 느낌이 강해요. 예. 탈퇴시키고 하면 뭐 할 건데? 예. 그 이야기는 좀 이따 좀 더 네네. 진지하게 하고 싶은데 네. 그런 이유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목회자 중에도. 아, 그래요? 네. 실제로 믿고. 그러니까 99%가 농락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1%한테. 저는 궁금한 게 네. 저희가 엄마의 뱃속부터 신앙이 있었던 모태 신앙이라고들 많이 네네.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모태 JMS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겠죠. 근데 요즘 같이 어떤 정보를 습득하기에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네. 이상하다고 느낄 것도 같은데 부모님이 JMS이기 때문에 못 나오는 자녀들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아요. 맞아요. 많고 저도 제일 마음 아프고 곤란할 때가 예. 전 이제 종교적인 그런 상담까지는 아니지만 좀 힘들다 그런 상담을 해줘요. 네. 전화로. 근데 미성년자 2세 친구들 진짜 마음 아파요. 그렇죠. 그 친구들은 나오라고 말도 못 하겠어요. 왜? 엄마 아빠 그늘이 없으면 그러니까요.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되게 마음 아프죠. 그럼 그 안에서 그냥 혼자 끙끙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이 네. 계신 거네요. 정신적으로 이상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JMS에서는 가정국을 왜 가정국이라고 부르냐면 예. 가정천국을 이룬다. 그거부터 세상이 변할 것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그러면 가정천국을 이루려면은 정말 행복하고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축복식이라는 걸 해요. 결혼식, JMS식 결혼식인데 되게 중요한 시점이기도 해요. 지금이 11기를 앞두고 있어요. 네. 예. 근데 되게 현실판 솔로 지옥이에요. 아. 기간이 길지 않고 그냥 이제까지 연애를 하던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연애 매칭 프로그램처럼 그냥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돌리는 거예요. 아니 그 통일교랑 다 합동 유사하더라고요. 그럼요. 이단 종교들이 하는 수법들이 다 비슷해요. 보면. 정명석 씨가 애초에 통일교에 있다 나왔어요. 그렇죠. 네. 통일교에서 배웠다고 나오더라고요. 뭐 구원판의 모래가 다 수법이 연결돼 비슷해. 있죠. 그래서 이 축복식의 문제가 뭐냐면 예.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좀 많이 가져가고요. 예. 한 250 정도 미니멈 저는 생각하는데 예. 결혼식 치고 싼 거 아니야? 예. 따로 하죠 결혼식은. 예. 사회에 있는 친구들 축복식 데려올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혼을 2번 하는 느낌이기도 하고 아. 그걸 하기 전에 그 선배 가정국이라고 불리는 1, 2, 3기에서 네. 좀 잘 살고 있고 화목한 가정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와서 내가 이렇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굉장히 되게 원죄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 듣는 친구도 있었고 아, 부모의 죄 때문에라는 이야기를 듣는 친구들도 있고 예. 생각보다 가정폭력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일어나요. 왜냐하면 정말 좋아하고 사랑해서 몇 년 동안 연애하다가 네. 사귀다가 그럼요. 근데 인위적으로 매칭을 누군지도 했고 모르는 그냥, 그렇지. 또 문제가 뭐냐면 거짓말을 많이 해요. 서류에. 오, 성비가 안 맞아요. 네. 이것 때문에 남아있는 남성분들이 있는데 최근 게 제가 알기로 10기, 10기 기준으로 한 5대1 정도? 여자가 여성이 다섯? 네. 여자 5, 남자 하나. 아.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회에서는 여성분들이 상승혼할 때가 많다라고 하잖아요. 경제적인 역할을 봤을 때. 네네. JMS는 반대일 때도 많고 서류 적는 거니까 거짓말도 많이 해요. 남성분들이. 막 백수인데 월 얼마? 네. 결혼하고 같이 살지도 않고 잠자리 한 번 갖지 않았는데 그 사람 부모까지 부양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취재를 하다 보면. 이게 저는 여기에서 한번 살짝 선을 긋자면 네. 제가 이제 일반적인 상업 언론이잖아요. 예. 근데 이 JMS에 대해 종교국이 아닌데 이렇게 취재한 이유는 사회적인 문제기도 하기 때문에 그럼요. 당연히 맞아요. 사회부서 해야죠. 수십만 명의 그럼요.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럼요. 누적으로 따지면 수백만이 될 수도 그럼요. 있고. 그럼요. 네. 아니 오늘 기자님이 같이 모시고 온 분이 계신데 네. 저분이 이제 아까 방송 전에 소개하시기로 이제 태어날 때부터 네. JMS 태어나서 그 안에서 자라신 분이라고 해요. 심지어 선배 가정국 오. 2기에 가정국이기에 네, 가정국 2기에 그 2세들을 상담하고 민원을 담당했던 부서에도 있었고 아 저분이 네. 그 높은 직급에 계셨던 분이세요. 아니 왜 저분 저기 앉힐 게 아니라 여기 의자 하나 놓고 앉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분한테 듣고 싶은 게 또 많은데 저분한테 그렇죠. 생생하게 체험하신 분 아니에요? 그리고 저분이 지금 되게 선례를 남겨주신 것 중에 하나가 네. 네. 사실 제가 취재하면서 하나님께 약속드린 게 있어서 네.
작년부터 탈퇴자들 모임을 사비로 하고 있어요. 와. 근데 저 혼자 계속 했던 건 아니고 뭐 목사님들이 도와주실 때도 있고 네, 진짜. 네. 지금은 혼자 하고 있는데 그 모임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 저분이거든요. 네. 저분이 원래 2세 모임이라는 걸 하고 있었는데 예. 제가 취재하고 소통하느라 JMS 탈퇴자들 방을 만들어서 지금 한 200분 정도가 거기 계세요. 네. 그 안에서 이제 정기 모임도 하고 하는데 그때마다 저랑 같이 비용 부담하는 분이 아,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모임을 하고 이번 여름엔 MT도 가기로 했는데 너무 귀한 일 하고 계시네요. 다음 주 수요일 시간 되시면 한번 나오시죠. 뭐 2부짜리로 따끈하게 하는 네네. 말아드릴 테니까 어떻게 한번 오셨으면 진짜. 좋겠는데 저번에 그냥 정상적인 교회 출석하신 지금은 아니? 종교에 대해서는 조금 아, 고민을 그렇죠. 하고 있고 아, 그렇죠. 그럴 수 네.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웬만한 기독교인들보다 더 이제 예. 조금 학문적으로 탐구하는 걸 좋아해서 네. 예. 근데 저분이 되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이따 조금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교리만 깨트린다고 이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분을 비롯한 몇 분들은 전 너무 마음 아프고 감사한데 본인들이 사업체를 만들어서 취직을 시켜줘요. 아하. 탈퇴자들을. 그분들이 또 이제 나와. 정착해 살 수 있게. 그렇지. 뭐가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예. 도움을 좀 주시네요. 뭐가 있어야지. 흔히 말하는 이제 금융 치료를 해주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탈퇴자들 중에 빨리 회복하는 사람 특징을 보면 사회활동 많이 하는 사람,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렇지. 열심히 자기 일에 프라이드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애들이요.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면 정신뿐만 아니라 뭐 2주째 몸살 앓는다, 열이 안 떨어진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고요. 이제 사명감 같은 게 좀 생기셨겠어요. 아무래도 이 JMS 탈 그렇죠. M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삽입 털어가면서 모임까지 만드셨으니까. 저한테 기자로서의 사명감 때문에 JMS 이 취재가 시작됐다고 하면은 네. 본격적으로 왜냐하면 정조원에 대한 이야기가 묻히면 안 되니까 네네. 지금은 사실 기자로서의 사명감보다 종교인으로서의 소명감 때문에 네. 저도 사실 주말에 쉬고 싶죠. 네, 그렇죠, 그렇죠. 주말에 그리고 아까울 때가 솔직히 있어요. 아, 그럼요. 너무 죄송한데 아니, 제가 뭐, 맨날 너무 이해돼요. 여러분께 죄송한 건 아니고 네네네, 그래요. 탈퇴자 분들께 제가 네네. 맨날 하나도 안 아까우니까 최대한 많이 오셔라. 네네. 저 탈탈 털려도 좋으니까 오셔라 하는데 네. 그래도 요즘은 이제 조금씩 회비를 걷어야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도 있었고 솔직히 조금 이 취재 관련해서 제일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네. 일단 이건 예상하실 것 같은데 네. 정조훈 씨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고 네. 너무 많은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네네. 그분이 조금 무서운 분이긴 해요. 제가 앙심을 가질 수 느끼기에는 있죠. 네. 돈도 많으시고 네, 권력도 이제 있죠. 몇만 명을 리드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지만 무서움도 좀 있지만 예. 사실 저는 그거 별로 신경 안 쓰는 타입이고 이 이슈가 잊혀져 가는 게 좀 많이 무섭죠. 네. 저 개인적으로 봐도 그래요. 맞아요. 왜냐하면 아예 이슈가 핫하고 제가 좀 공개적인 활동을 많이 할 때는 저 건드리면 무조건 JMS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되게 좀 묻히기 시작하면은 그래요. 오히려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어요. 예. 이제 최근에 내용 증명 기사 맞습니다. 14건에 대한 거 뭐 보내고 했는데 네. 문제될 건 없어요. 검토는 다 했는데 법적으로. 나 네. 오늘 뭐 말 실수한 거 없죠? 아니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미. 그래서 이 이슈가 묻히는 게 되게 무서운데 네. 그래서 저는 좀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맞아요. 같다는 생각. 아니 오늘 아까 같이 오신 분이 네. 아직 뭐 종교로는 아직 어떻게 보면 상처가 아직 덜 아물었기 네. 때문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지금 탈엠이라고 불리우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탈북보다 더 탈북만큼이나 네. 목숨을 걸고 내 생업을 포기해 가면서 네. 그것을 뛰쳐나온 이 사람, 이 성도, 이 신도들을 네. 우리가 어떻게 안아주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가 사실 우리 숙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냥 말로만 네. 거기 안 나오고 뭐 하고 있어 이럴 게 아니라 그죠? 사실 북한이랑 되게 유사해요. 예, 비슷해요. 정말 비슷한데
사실 저는 이 이야기 하러 나온 거거든요. 네네. 제가 다른 상업 방송에서도 이런 인터뷰를 여러 차례 했지만 네. 거기에서 하지 못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인이지만 이들에게 종교는 차치해야 돼요. 네네. 이게 우선이 아니에요. 네네. 이 사람들한테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사회에서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놔줘야 되는데 네. 지금 그 기수 지역이 없어요. 바닷물과 그 민물이 만나는 지역을 기수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기수 지역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와서 먹고 살 거부터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그쵸.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어떤 고민을 하겠어요. 종교적으로 개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까요? 그럼요. 아니요. 그래서 정말 고민을 오래 했는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재단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아. 종교색이 너무 짙지 않은. 네. 그냥 탈퇴하고 나서 정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사람들도 있거든요. 상담도 네네. 받고. 우리가 이태원 사건이 있었을 때 비대위도 형성이 되고 TF팀 꾸려서 정신과 상담 먼저 해줬잖아요. 네네. 근데 이 사람들한테도 상담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일단 상담을 해주는 거. 네, 정신적으로, 네, 정서적으로. 네.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네네. 반발감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상담을 해주고 동시에 좀 직업 교육을 해줄 수 있는 평생교육원이라던가 연계가 되어 있는 재단 하나 정도만 있으면 정말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몇 명이고 저 다니는 지구촌 교회만 해도 네. 정말 크잖아요. 네. 좀 움직여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말 최소한의 예. 기본적인 세팅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종교적인 색을 좀 덜어낸 재단 그 안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서 아 근데 이거 운영하는 게 어쨌든 기독교 쪽에서 후원을 하는 거래. 그러면 올바른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너 이거 교리 잘못됐어. 정명석 성범죄자야. 알고도 있는다니까요. 말하신 것처럼. 예.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최고의 전도는 나의 삶으로 보여주는 그렇죠, 거라고. 그렇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JMS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이단 사입이 빠져 계신 분들에게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 지역마다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네. 이단 사이비 사역 한 교회당 한 개라도 한 두세 명 팀 꾸려가지고 그 상담을 한다면 전문적으로 예를 들어 지구촌 교회에서는 뭐 신천지 위주로 해요. 네. 그럼 그 옆에 뭐 우리들 교회에서는 분당 우리들 교회에서는 뭐 JMS에 대해서 해요. 예. 그럼 전문 분야를 가지고 결국 이단 사이비 상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자료랑 이게 너무 방대한 것도 있고 그 특성을 캐치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이비를 다 다루기 어려우면은 지역 거점처럼 한 교회당 하나씩이라도 전담을 하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뭐 1000명 이상 교인,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저는 반드시 교계에서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되게 마음 아팠던 게 한 목사님한테 이단 사이비 사역하신 목사님한테 왜 이쪽으로는 교계가 재정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투입하지 않을까요? 네. 근데 그러더라고요. 시온아, 냉정하게 생각해서 일반 무신론자 한 명을 전도하는데 10의 에너지와 재정이 든다고 쳐. 그러면 개종하는데 얼마나 들까? 100 이상 든다고 해요. 그거를 수치로 환산을 해버리면은 10명의 생명을 구할 거냐, 1명을 구할 거냐인 거잖아요.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여기 정말 큰 오류가 있어요. 그렇죠.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그 오류는 뭐냐면, 이 이단 사이비 피해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고 온 사람들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출발은 거기였죠. 무신론자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들도 전도하고 그들도 우리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에 나아오다가 사기꾼한테 당한 거예요. 네네. 제가 어떤 예를 들어주냐면 탈퇴자들한테 그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를 이야기해주기 위해 어떤 예를 네. 드냐면 내 아버지가 재벌 회장이에요. 네. 근데 해외에 나가 있어. 네. 그래서 비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편지도 전해주고 네. 아빠 저 차 필요해요. 이런 막 슈퍼카 사주시고 네. 그러던 어느 날
이 비서가 와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이 지금 사업이 많이 힘들어지고 푹 맞으셔서 쓰러지셨다. 당장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거 금전적인 것도 그렇고 헌신을 해야만 살아나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웬만한 자녀라면은 내어놓을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 관계가 JMS와 하나님과 관계랑 되게 유사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정명석이라는 그 비서가 중간에 껴서 농락을 한 거잖아요. 좌우에다가 장난질을 치면서. 근데 저는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현엠들한테. 네. 그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아빠가 보기에 얼마나 애틋하고 화나고 더 측은한 마음이 들고 더 그 애틋해지겠어요. 자녀를 네. 향한 그 사랑이. 네. 근데 JMS도 마찬가지지 않나. 네.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20년, 30년 그 안에서 정명석을 믿었지만 네. 그분들에 대한 마음이 저보다도 더 애처롭고 정말 화가 나실 거잖아요. 네. 정말 품어주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 예. 그분들이 그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교회와 사회가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 네. 혼자서 이겨내기 어렵고 유사 사이비로 빠지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제가 알기로도 JMS 탈퇴자 상당수가 네. 신천지. 진짜요? 더 문제는 네. 오. 이건 좀 오프 더 레코드긴 했는데 네. 방송에선 다뤄도 될 것 같아요. 네. 통일교가 다시. 종로 쪽에서 네.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제가 알기로 카더라일 수 있어요. 네. 네. 1년에 1억을 지원하고 있어요. 모임비. 탈퇴자 모임비. 흡수하려고. TV를요. 네. 통일교에서. 그 어떻게 알게 됐냐면 JMS 반대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예. 그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던 게 통일교랑 연결돼 있는 사람이 자꾸 타렘들 그거 모임 강의를 해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좀 캐보니까 통일교랑 이어져 있고 금전적인 지원이 우리 교회에서도 안 나가는 우리 네. 기독교에서도 안 나가는 거를 네. 다른 종교에서는 선뜻 이미. 그래 해봐 너네 한번. 이거 반성해야 될 문제지 않나. 네. 아니, 타렘들이 또 네. 이 일반 크리스천들 일반 사회에 나와서 사실 굉장히 상처받는 일들도 많을 것 같아요. 많을 그죠?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같을 경우에. 이런 기수주역이 없다 보니까 네. 실제로 예. 제가 처음에 여쭤봤잖아요. 예. JMS 하면 어떤 이미지냐. 네네네. 여성 신도였던 그러니까 제 또래거나 좀 더 어리거나 많은 네. 분들이 나오시면은 너도 뭐 해봤냐. 아, 그렇지, 동영상이랑. 그렇지. 너도 거기 불려가 봤니 이렇게.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요. 이해도가 아. 너무 떨어지니까 현저히 이단 네네. 사이비에 대한 그 공격적인 워딩은 많이 나가지만 우리가 이들을 이해해야 된다, 품어야 된다가 사실 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 거고 예. 또 이제 이건 교회도 좀 반성을 해야 되는데 네. 저희 교회는 목장 모임 같은 게 있어요. 예, 예. 셀 모임처럼. 근데 그런 모임이 있는 교회에서 누군가가 이제 목자 포지션이었겠죠. 예. 뭐 좀 친해질 겸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고 뭐 노래방 가서 이렇게 친해지자라고 했는데 아, 말했잖아요. 콜라도 안 먹던 사람이 어떻게 술을 대요. 그러니까 매번 거절을 했는데 아, 어느 날 이제 그 이 목자 포지션에 있는 분이 예. 아니 넌 섹스교회에 있던 애가 너가 뭐가 그렇게 잘나서 뭐 정결한 척 하냐. 그쵸 기분 나빴던 거죠. 이제 약간 선 긋는 걸로 느껴졌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갖춰주지 못하면 나와도 일반 교회를 못 가요. 그렇겠네요. 대화 한 5분 해보잖아요. 예. 저는 바로 알아요. 근데 일반인들도 한두 시간 대화해보면 바로 알아요. 용어가 달라요. 섬리라던가 아, 뭐 황금섬 굉장히 많은 그들만의 용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이상한데 바로 눈치채죠. 그래서 그들을 조금 안정시키고 좀 사회로 다시 뿌려질 수 있도록 만들 만한 그런 재단이 필요하다고 그러네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 그때 워낙 JMS의 내용이 충격적이라서 네. 그 나는 신이다 방송 후에 JMS가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았지만 관심을 네. 받았지만 사실 그 밖의 내용들도 굉장히 사실 굉장히 솔직히 분노하면서 봤거든요. 뭐 네. 만민중앙교회 문제도 그렇죠. 아가동산도 그랬고
뭐 그 밖에 또 뭐 그때 뭐 오대양 사건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그렇죠. 사건이 나왔는데 알고 보니 뭐 구원파랑도 연결돼 있고 이렇게 지금 사실 많은 이단에 네. 현혹돼 있는 주변 분들이 있다면 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저는 좀 역순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처음에 전도 어떻게 하나를 보면 신천지가 보통 전도 어떻게 하죠? 돌돌 아주 말잖아요. 이렇게 네. 여러 명이서 한꺼번에 사방을 사방. 친분을, 근데 뭐 3명, 4명 명이 딱 붙여서 두어싸서 그냥. 밥 사주고 네, 막 계속 정신 못 재밌는 데 차리게 데려가고 막 상담도 해주고 어. 근데 탈퇴할 때는 보통 내가 원하는 사람을 탈퇴시키고 싶을 때는 그렇게 안 해요. 싸워요 자꾸. 아, 그래서 제발 부탁하고 싶은 게 싸우시지 마라. 친구랑 가족이랑 연인이랑 연인은 있을 수 없죠. 교리상. 예. 이게 우리가 아니라 걔네가 포교를 할 때는 이렇게 한 3명이 저한테 굉장히 잘해주고 잘 들어주고 정말 하늘의 별도 따다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탈퇴를 시켜야 된다는 마음을 먹으면 자꾸 싸워요. 그래 맞아요. 시간을 가지고 전 항상 말하는 게 이거예요. 안전 탈퇴가 더 중요하다. 내일 당장 탈퇴하고 마음에 총 맞는 것보다는 예. 10년 있다 탈퇴하더라도 잔잔하게 본인의 마음과 본인의 그런 리스크를 줄이면서 탈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싸우지 말고 기다려주면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돼요. 반증교육 시켜버리고 잘못됐다는 거 인지시키는 거 쉽죠. 근데 그러면 멘탈이 못 버텨요. 그래서 저는 종교적인 접근이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네. 처음엔 먼저 이 사람들이 우리가 동의보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몸이 정말 허하는 사람한테 극약을 쓸 때는 먼저 맛있는 밥과 고기를 먹여서 몸의 기력을 회복하고 약을 써야 된다. 안 그럼 독이 되어버린다. 그래요. 사약처럼 사약도 약재잖아요. 네. 근데 탈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줘야 되고 정말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 어려운 길을 가야 된다. 쉬운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야 탈퇴시킬 수 있다. 아니 깜짝 놀랐는데 네. 의문의 교통사고를 3건 당하셨네요. 그 예? 2달 사이에 3건이었고 너무 무섭다. 한 건은 9대1, 2건은 10대0. 그냥 일방적으로 와서 박은 네. 거예요?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들이받고 이거는 정조원 쪽에서 좀 한 것 같아요. 들이받고 기절하셨어요. 본인이? 네. 근데 하필이면 그때 후방 블랙박스가 녹화가 네.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중앙선 넘어서 한번 크락션 올렸는데 가만히 서 있는데 또 맞아. 받았고. 어머? 근데 심증은 있죠. 근데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본다고 대답할 리도 없고. 당신 신도입니까? 그렇지. 그리고 제가 책 낸 그 출판사에 실험미상의 남자가 이렇게 와서 기웃기웃 거리는 것도 있었고 또 그분이 제 책 이제 출판사니까 출판사 계정에 홍보를 올렸는데 바로 계정 폭파. 인스타랑 아니, 페이스북 계정 폭파. 우리 그 나는 신이다 1회 보면 네. 그 취재하고 있는데 그 JMS 그쪽에서 막 계속 차 쫓아다니면서 맞아요. 네. 그거부터 시작하잖아요. 미행도 메이플 나오고. 인터뷰하는데 계속 차 맞아, 쫓아다니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도한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나는 신이다가 방영되기 1년 전에 이미 프리뷰 파일이 유출이 됐어요. 그걸 제가 보도했고 그것도 유출이 된 거네 진짜. 네. 어느 경로인지 모르지만. 1년 전에 이미 아니 그때 김동 교수님이 그 방송국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조금 네. 그래서 굉장히 파장이 그때가 컸었잖아요. 네. 그렇구나. 근데 저는 그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범자들 제외한 네. 일반 신도들에 대한 정죄가 없어야 돼요. 네네네. 저기 JMS 신도가 하는 뭐 음식집이래, 예. JMS 신도가 하는 헬스장이래. 이거 예. 안 돼요. 그럼 못 나와요 그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그 직업 윤리상 그릇된 행동을 했냐를 봐야 되는 거지. 그 직업이라고 무조건 쟤는 저 직업에 신도니까 문제 있다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못 나오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또 나오지 마.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JMS를 비롯한 그 공범자들, 수뇌부들을 제외한 진실을 몰랐던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들도 물론 많은 잘못을 저질렀죠. 다 같이 2차 가해한다든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한 게 맞지만 좋은 그들을 먼저 품어주고 정죄하고 낙인 찍지 말아야 돼요. 좋은 글씨 새겨버리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같이 가줄게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 뭐 요나와 같은 네. 마음으로 지금 네. 취재를 하고 계시다고 소개했는데 요즘은 어떤 기도를 들으세요? 저는 사실 제가 지금 이것저것 하고 있잖아요. 예. 뭐 지금은 연기를 계속 해봐야지 생각을 하고 있고 기자로서도 되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저는 JMS 취재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간까지도 제 마음은 항상 제 중심이었어요. 네. 나한테 이럴까봐. 나한테 이러지 말아주세요. 저한테 이러시면은 저 서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이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지금은 정말 그 요나가 니느웨를 가기 싫어했던 그 마음 저에게 지금도 조금은 남아있겠지만 네.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께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맡겨두는 느낌인 것 같아요. 대신 그런 확신도 있어요. 정조는 취재할 때 무섭지 않아요. 무섭긴 하죠. 예. 근데 그 어렴풋한 저는 확신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주시겠지. 나중에 뭔가 일이 터져도 내가 뭔가 이 예술 쪽 일을 할 때도 언젠가 이게 조금 부딪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니까 일단 될 대로 되라 마음으로 한번 부딪혀 보자. 예. 그런 마음이 강한 것 같고 신앙적으로도 누군가한테 제가 아는 하나님을 설명하려면 저도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많아야 되잖아요. 네. 기자님이 아는 하나님이랑 제가 아는 하나님이 뭐가 다른데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제 간증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간증할 때. 그 탈퇴자들한테 내가 아는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는다. 근데 얘네는 구원을 시기에 따라서도 나눠버려요. 구약, 신약, 성약. 그 성약이 가장 높은 등급의 구원이에요. 그래요? 신부 시대, 정명석 시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두 번째고. 구약, 신약 그리고 지금 정명석이 성약이라고 네. 표현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 신앙 고백이죠. 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네. 차별하고 그렇게 구원에 하나님께는 정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인데 예. 그 시기에 따라서 차별하는 신이라면 난 안 믿겠다. 그리고 이 구원에 있어서도 황금성 구원부터 등급을 막 매기잖아요. 네. 그런 신이라면 사실 믿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 그 안에서 저한테 그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나한테는 다 똑같아. 나한테는 너도 똑같고 네가 지금 대하고 있는 이 사람도 똑같아. 네. 이 탈퇴자도 나한테는 똑같은 자녀야. 예. 근데 외면할 거야? 예.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정말 더 요나 같은 심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못할 때마다 한 번씩 조금 이렇게 새롭게 와서 간증도 그렇고 좀 힘들고 고민되고 어려울 때마다 누군가를 통해서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해야 돼. 나중에 어련히 낳아줄게. 그때까지는 열심히 해봐.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앞으로 이 네. JMS 말고도 관심 갖고 또 취재를 하려고 계획 중인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기자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연기를 시작해서 그래요. 꾸준히 지금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 취재하느라 JMS한테 묶여서 옴짝달싹을 못했어요. 좋은 배우가 되실 것 같아요. 약간 이중기 플러스 엄기준. 그죠? 이중기 플러스 엄기준. 나 아까부터 그 감사합니다. 생각했어요. 예. 그냥 지금 진짜. 이 내용을
드라마를 그렇죠. 영화로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주인공하고 정조은 역할 아니 최정희. 정도는 성을 받고. 네, 아니 뭐 거기서 무슨 뭐 정법 뭐 하여튼 뭐 역할. 아, 저는 만약에 만들어주면 제 역할 제가 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출연시켜드릴게요.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어쨌든 좀 공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네. 제가 지금까지 취재해온 내용도 그렇고 저희 언론사 자체도 여러분이 관심을 주실수록 안전해요. 네, 그렇죠. 네, 네. 저 하나 때문에 다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뭐 내용 증명도 보내고 이제 슬금슬금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러네. 좀 여러분이 정말 저희 기사 많이 읽어주시고 관심 예, 예, 가져주시면은 못 움직여요. 체급 자체가 다르잖아요. 예. 기독교인과 JMS 해봤자 그렇죠. 몇백 배 차이가 날 텐데 그렇죠. 그런 관심이 정말 절실한 상황이고 네,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네. 사비로 이렇게 모임 진행도 하고 책을 낼 때도 처음부터 이거는 다 제가 인쇄 받지 않고 탈퇴자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좋은 마음으로 이제 기독교이신 출판사 대표가 예. 거의 출판사 비용으로 책이 나왔는데 네. 생각보다 좀 판매가 부진해서 아. 좀 난처하더라고요. 책 제목이 그들의 시는 누구인가? 그들의 시는 그들의 누구인가. 시는 누구인가. 오늘 사실 네. 나누신 얘기가 사실 정말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좀 아주 작은 그렇죠. 내용만 공개해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맞아요. 내용은 그 책에 좀 공개가 돼 있겠네요. 책과 기사를 보시면은 네. 네. 기사에 우리 김시훈 기자의 이름을 치면 이제 기사가 딱 나오는 거죠. 그 JMS 기사를 몰아보고 싶으시면은 네. 김시온 기자 단독까지 검색을 하시고 하시면 하면 뉴스 나오는군요. 탭에 들어가면은 네, 63건 단독 기사로 네. 나와요. 야. 종합으로 또 아까 올려놓으시죠. 말씀드렸듯이 네. 세 편 종합으로 정리해놨고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찾아도 봐야 되고 저는 네. 일단 아까 그 교통사고가 3건 났다는 곳에 아, 그러니까. 솔직히 소름이 확 끼쳤거든요. 그래서 네, 관심이 좀 네, 많이 일단 필요하다고. 아, 저 너무 걱정돼요, 갑자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정도니. 근데 사실 저는 별 생각이 없긴 해요. 어디 와서 막 무서운 척은 하는데 네. 그냥 그 막연한 하나님의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마음을 평온하게 오히려 이런 회사나 제 주변에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 되는 거지. 저한테는 사실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꼭 오셔라. 오시면 그 내용도 기사로 담아드리겠다. 언제든 오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안 오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막 아니, 그런 건- 크락션을 누르는데 저쪽에서 정면으로 달려드는 상상을 해보. 그건 작정하고 온 거죠. 작정하고 오잖아요. 근데 그때도 블랙박스 또 안 되고 이래서 다 교체했거든요. 그때 진단서도 그때 그대로 나와 있고. 전 처음에 술 마셨나 싶어서 경찰을 불렀는데 네. 음주 측정했는데 안 나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죠. 이거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내 오늘 말 실수한 거 없죠? 없습니다. 갑자기 후장이 갑자기. 아유, 아무튼 뭐 기자의 이제 리포트를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어떻게 네. 보면 사명처럼 네. 이제 미션처럼 되셔서 소명이 되어 소명이 되어서 그렇네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자의 눈으로서 네. 세상에 진실을 알리는 일도 열심히 해주시고 또 본인의 소망이었던 또 네. 연기로서 또 뭐 무용을 비롯한 공연에서 또 본인의 달란트를 또 마음껏 발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나온 이유 자체가 탈퇴자들에 대한 이런 좀 시선이 변했으면 하는 거 네네. 그리고 그들을 좀 케어할 제가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네. 결국에는 그런 재단 하나 설립되면 정말 좋지 않을까. JMS뿐만 아니라 다른 네네. 이단 사이비 그래요. 피해자들도 알을 수 있는. 우리가 더 관심 갖고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네,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품어줘야 할지 그렇죠. 거기서부터 다시 원점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지은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사실 이단에 빠진 분들을 이제 이렇게 뭐 TV에서나 네네네. 언론에서나 보면 어떻게 저렇게 빠질 네. 수가 있을까? 그냥 이해되지 않아서 오히려 더 외면했던 제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네네.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탈퇴를 망설이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이 참 많다는 사실을 보고
아, 내가 참 내 이웃과 형제를 배척했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롭게 하소서에서도 나오셨던 대표님이셨는데 브라더스 키퍼라는 네네네. 그 단체가 많이 생각이 네. 나면서 아, 우리가 형제들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정말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그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정말 삶을 위해서 아, 우리가 나설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많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네, 네. 이렇게 막 2시간 남짓 이야기만 들어도 마음이 그래요, 갑갑해지는데 그래요. 기자님은 오죽하실까 싶은 현장에서 다 거예요. 그래서 기자님을 위해서도 정말 예, 열심히 예, 기도해야 예. 되겠다라는 생각도 네, 많이 네. 들었습니다. 네. 우리 박영 목사님. 그 오늘 기자님 말씀하시면서 좀 교회가 반성해야 될 부분들을 많이 짚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JMS의 우리 현 M이라고 표현해주신 그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대부분의 분들이 되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네. 본인의 신앙을 지키려고 정말 애쓰고 거의 뭐 금욕주의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잖아요. 네. 살아가신단 말이죠. 근데 아마 그 많은 분들이 뭐 개신교 교회에서 아니 교회가 왜 이래? 성도가 왜 이래? 이제 그런 부분들로 어찌 보면 더 그렇게 흘러가신 분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그 영혼들이 하나님이 올 때는 그 빼앗긴 영혼들이죠. 그렇죠. 우리가 더 잘 품고 양육하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영혼들을 진짜 완전히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속상함이 있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잘 챙겨주고 관심 갖는 그쪽으로 또 가게 되고, 그래서 오늘 또 방송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러니까 바깥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또 성도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내야 할지를 또 보게 됐고, 네. 그리고 오늘 방송 보시면서 또 새롭게 와서 가족들이 우리 김시훈 기자님에서 기도 많이 해주실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신변 보호를 위해서도 좀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네. 하여튼 네. 좀 오늘 보셨으니까 지나다니시면 항상 기자님 별일 좀 보여주셔야 될 것 정말,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우리 박영 목사님의 뭐 천문을 하자면 정말 이거죠. 저희가 제일 무책임한 얘기가 야, 너 살쪘네? 운동 좀 해. 야, 너 어디 아파? 병원 가봐. 저한테 야, 골프 배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근데 어디서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골프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결국 어떤 누군가가 제 손을 끌고 가는 골프장을 가서 골프를 배우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이 골프를 해. 어디서 하냐고. 말이 쉽지. 그게 결국 누군가가 끌어주지 않고 면역력이 약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목이 마른데 물 마셔! 라고 그냥 스쳐 지나갔단 말이죠, 우리는. 근데 그들이 이들의 손을 잡고 가서 물을 떠먹여주니까 그곳에 면역력이 약했던 내가 굶주렸던 곳에서 갈증을 채우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양들을 다 그곳에 그냥 보내줘 버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교회 가봐가 아니라 손을 잡고 함께 이 하나님 품으로 들어올 때까지 이를 계속 끌어줘야 하는데 교회가라고 그냥 툭 던지고 우리는 늘 지나쳤던 우리 자신들을 반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이제 교회 역할들이 말씀하신 대로 명확해진 것 같아요.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나와 왜 거기 있어 바보야 이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눠야 할지를 그거부터 우리가 실험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오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취재하시는 보도들 저희도 관심 있게 보겠고요. 끝까지 정말 끝까지 이 일을 놓지 마시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조력자들이 또 함께 도우셔서 우리 또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 분으로 돌아오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